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7일 자정이 다가갑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그제부터 그 정진석과 주호영의 차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수도권과 또 MZ세대의 확장론을 들었죠. 그러니까 당내에선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죠? 기본적으로 정진석과 주호영이 한 말이 맞아요. 고고TV의 그 방송 내용은 3년 반 전에 오픈하면서 똑같습니다. 보수는 개혁해야 되며, 변해야 되며, 중도층을 확보해야 돼요. 그 중도층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 서울 수도권이에요. 서울 수도권이 국회의원 120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힘에 하면 17명인가 16명 뿐이 없죠? 거의 9대1로 지금 민주당이 저번에 그 황교안의 뻘짓으로 다 날려버렸죠. 그때 우리가 수도권에서 과반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제가 총선 전 한 달까지 그 당시에, 알아보고 분석한 결과는. 근데 그 당시에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총선 공천으로 진입하면서 그게 대표적인 게 민경욱이하고 차명진이 아니었어요. 싹 말아먹었죠. 차기 총선도 그런 거를 많이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지양. 근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자, 한 40% 근접을 하자, 아주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신이 났죠. 돈 벌어가면서. 그놈들이 계속 윤석열 정권이 불안하다고 했던 놈들이에요.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고고TV만이 윤석열 지지율 올 연말까지 40%, 또 그 미국, 영국 해외 순방 때 유승민의 주도하에서 참사 프레임이 걸려버려가지고 외교 참사 프레임이 올라 1월 말로 40%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혼자 그냥 꽥꽥 소리치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전편 영상에서는 윤석열의 시간이 왔고 내년 총선은 윤석열 쪽으로 몰리면서 필승구도로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그 현재 상황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권과 중도권, 수도권과 중도층, MZ세대의 공약. 그 전에 고고TV에는 이 영상 하나 찍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서 찍어요. 좌우 여야 정치권을 좀 이야기해보고 간혹가다 해요. 그 다음에 그 좌우 신문들을 다 보고 인터넷 그 커뮤니티까지 다 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찍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열면 20-30분씩 찍고 최소한 20분 찍어요. 끝까지 보시면은 정치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떤 결말이 날지 제가 뭐 신은 아니지만 대충 예측을 하니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건 보수 정권, 보수 역사상 최고의 참패를 했어요. 보수 역사상.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국힘 내부도 그렇고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는 분들이 왜 지난 총선에 참패했는지를 몰라요. 거기서 문제의식을 갖고 나오는 것이 바로 정진석하고 주호영이에요. 정진석과 주호영이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 꼰대기질이 많죠. 근데 이들이 꼰대기질로 많이 변했어. 왜? 지난 총선의 경험을 했고 또 그 대선과 지선에 이준석의 영향은 거의 없었어요. 잘못했으면 이준석 때문에 우리가 대선을 질 뻔했다니까요. 2030 남자 여자를 갈라치우면서. 그런데 김종인 씨의 효과가 지금 톡톡하게 나오는 거죠. 4.7 보선의 압승이 오세훈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황교안이나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때문에 망쳐버렸다고, 그때. 고고TV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라는 게 싫으신 분들 들어오지 마세요. 고고TV에 돈 하나도 못 벌어요. 걔네들은 한번 열으면 뭐 하루에 한 번 그냥 슈퍼챗 오픈 방송하면은 몇백만 원씩 들어오죠. 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뭐 $100, $300만 막 보내죠. 고고TV를 한 달에 봐야 10만 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 자유우파 유튜버들하고 황교안이가 연계되면서
싹 말아먹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황교안이가 그 정광훈하고 손잡고 강화문으로 뛰어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자유파 유튜버 태극기 부대더라고. 전 태극기 부대를 갖다가 폄하할 생각 없어요. 그걸 진행하는 놈, 운영자들을 갖다 나는 폄하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정광훈이가 그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사이비로 갖다가 사이비로 하는 결정이 나버리죠. 그 사이비에 그 목사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는 종교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20대, 10대 후반에는 어떤 종교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막 기도원도 가서 막 그 기독교 하는 걸 막 보고, 개신교, 천주교, 원래 천주교 신자였고, 불교, 중도 막 그 당시에 법정 스님 있죠? 법정 스님. 법정이 아니라 성철 스님 있죠? 성철 스님 그 상자들하고 막 어울리고 그랬었어요. 해인사 말사 들어가가지고. 대단히 관심 많아요. 정광훈은 그 목사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돈벌이 목사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 문제의식이 나온 것이 그걸 갖다 불시킨 게 바로 김종인 씨의 중도 진보 쪽으로 중도 진보 향이었어요. 그래서 오세훈은 그만두려고 그런 걸 김종인 씨가 나를 믿어라. 내가 장악해가지고 우리 보수가 정권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오세훈은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선 구도로 해서 대선을 이긴 거예요. 거기서 봤다는 거죠. 국힘 내부 꼴통들이. 윤석열도 결국에는 김종인 씨가 끌어들인 거고, 김종인 씨가 별의 순간이라고 국힘으로 끌어들여가 대통령 만든 거예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 자유우파 따라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정진석이나 주호영이나 국힘 내부의 대부분 유승민하고 그 김종인 씨하고는 견원지간입니다. 견원지간. 되게 싫어요. 둘이 서로. 유승민하고 김종인 씨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라면은 지성이라면은 김종인 씨의 힘을 지난 지선까지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주호영이나 정진석이가 김종인 씨가 기존 보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중도층으로 탈진보까지 가는 것을 보고 결국은 중도층에서 승부가 나고 수도권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진의 정치 인생 60년을 갖다가 착각으로 살아온 거죠. 충청토호와 경상토호를 갖다가 그렇게 정치 기반을 말하는 사람들이 왜 중도층하고 수도권을 MZ세대를 지금 연호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MZ세대라는 것이 이게 광범위해요. 80년대생부터 2000년대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을 MZ세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밀레니엄하고 Z세대. 그죠? 2000년대 태어난 애들은 밀레니엄 2000년 전으로. 그전엔 Z시대라 그러잖아요. G시대. 그들이 커뮤니티를 주도해요. 여론을 그들이 표는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은 40대는 표가 꽤 있죠. 주로 2030들이 현장, 생계형 그 직장이나 생계형 사회생활이 아니므로 그들이 불만을 갖다가 엄청나게 쏟아내고 미래를 막 갖다가 막 해치고 있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들이 커뮤니티 세력이고 인터넷 여론 주도 세력이에요. 그리고 산업화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MZ세대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MZ세대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준석이가 또 궤변을 갖고 나왔죠. 지가 2030 남자. 그죠? 지가 스스로 말하는 자기는 커뮤니티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죠. 커뮤니티 세력. 그게 바로 FN 코리아라는 이준석만 지원하는 사이트, 유승민만 지원하는 사이트고 그들이 네이버 댓글에 폭격을 하고 다녀요.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유승민과 이준석은 관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유승민이가 이준석의 그 가치를 갖다가
얹히고 먹는 순간 유승민은 날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어떤 방송에 나와서 주호영이하고 정진석이가 수도권 MZ세대의 소굴이 있는 사람이 자기 당대표로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니까 유승민이가 그게 나야? 난가? 나 아니에요? 중도층 MZ세대 수도권 소굴이 있는 사람 나뿐이 없다 그러는 거죠. 착각이에요 유승민이가. 응? 유승민이의 전 지지세는 안철수하고 나눠가져요. 그리고 지금 2030들이 지금 그 국힘에서도 뭘 착각하고 있는데 MZ세대가 그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지가 않아요. 단 인터넷과 여론전에서 강해요 그들이. 그죠? 하는 짓이 그것뿐이 없어. 그러면 자판 두드리고 스마트폰 두드리고 바쁘면 그런지 못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짓 못해요. 응? 불만 세력이 지금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레거시 언론이나 당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성적으로 변한 게 뭐냐면은 바로 민주당의 개딸들이라는 거예요. 개딸 양아들. 그것들 진짜 악성입니다. 그건 문바보다 더 태보한 악성이들이죠. 노빠가 태보해가지고 문바가 됐고, 문바가 태보해가지고 명바 개딸들이 됐죠. 악성으로 변하고 있어요. 응? 그거와 같이 공작이 들어가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게 바로 이준석 떼거리들하고 저들이에요. 응? 이준석 떼거리들은 기존의 보수가 아니고 문재인의 5년을 보고 탈진보에서 또는 중도에서 보수화 경향이 좀 띄었던 거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국힘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준석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아쉽게도 끝났다는 게 고고티브의 논조입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정진석이가 하고 주호영이가 수도권, MZ세대, 수도권이라는 것은 중도층이 대부분 포함되니까 거기를 잡아야 된다. 그거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김기현이 같은 것도 김기현이도 막 반발이 나오고 장제원도 반발. 장제원은 왜 자강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제원은 왜 거기 또 당을 축소시키냐 그러고 장제원이가 정치적인 초본이 있어요. 근데 걔가 전략 전술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정진석이하고 주호영이가 당연한 말을 한 거다. 정진석이는 당대표 비대위원장이니까 나는 심판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을 뿐이고 자기 총선은 지금 현재 구도가 586 운동권을 척결하는 대결이었고 586을 치고받고 올라가는 게 MZ세대니까 MZ세대가 20대부터 40대까지예요. MZ세대 대결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지금 MZ세대들이 몇몇 보수 언론에서 말하기를 요번에 화물연대 파업과 민노총 봉기에서 MZ세대 2030들이 그 직장에 처음 들어간 애들이 그죠? 민노총에 처음 들어간 애들이 파업을 갖다가 참여하지 않아서 파업에 철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을 승리하려면은 MZ세대하고 공동 전선을 펴고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당연한 말을 했다. 한동훈을 갖다 차출하는 게 아니었다. 똑같은 말을 하죠. 주호영이도. 그런데 정진석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노조원들, 여기서 MZ세대들이 노조 파입에 불참해가지고 요번에 민노총이나 화물연대 봉기가 무너진 게 아니고, 그거는 민심이 30년 동안 IMF를 유발한 김대중의 노동법, 김영삼의 노동법 개혁을 반대한 김대중 이래에 25년 동안 국민들한테 아주 민노총이 징글징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전선에 뛰는 50대, 60대들은 그냥 민노총의 타승에 붙어가지고 구호만 외치면은 좌파 정권이나 좌파 진보 세력이 지원을 해주고 지네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그 2030이나 40대, 또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직장인들 민노총에 소속되더라도 그들은 그게 애초부터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는 무너져야 될 때가 돼 있었어요. 그게 지금 윤석열이의 그 화물연대를 기반으로 화물연대를 시발로 한 민노총을 갖다가 강공정책을 들어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MZ세대하고 상관없어요. MZ세대는 더 기존의 5060 민노총보다 더 악의적이고 이익적인 집단이에요.
잘못 평가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큰일 났어, 국민의힘은. 그러나 지금 이들이 그 정진석이나 주호영이는 50, 40은 거의 그냥 586 운동권에 포섭이 돼 있고 그들이 주도하는 전국인이 좌파죠. 6070만 이길 수 없으니까 2040까지 MZ세대가 2040이에요. 끌어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제일 많고 그렇죠. 어차피 총선이나 대선에 가면 막판에 가면 바람으로 진영 결합이 되니까 그들을 끌어들여야지 성산이 있다 이런 것도 맞는 말인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 그렇게 영향이 크잖아요. 고고티브야 볼지에는. 결국은 이들도 지금 현재 아주 극한 진영 대결로 가고 있죠. 아주 징글징글하죠. 그죠? 모든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국힘에서 이런 말 한다 그래가지고 중도층이나 2030 세력이 차기 총선에서 현재부터 차기 총선까지 국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부터 말씀드리는 일단은 윤석열의 지지율을 안정화시키고 상승을 40%, 45% 갖다 놔야만이 중도층과 MZ들이 볼 적에 전체 국민이 윤석열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하는구나. 당연히 그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되느냐? 오늘 이준석이라는 애 갖고 나온 게 뭐예요? 책을 다 썼다. 언젠간 낼 거다. MZ세대라는 말부터 없애야 된다. 이놈이 팔아먹은 게 MZ세대라는 거예요. 이놈이 팔아먹은 게 이준석이가 지가 스스로 말을 했잖아요. 나는 커뮤니티 세력들이 나를 갖다가 지지하고 있고 한동훈은 4050 아줌마들이 지지한다. 그거 다 틀렸어요. 그런 말. 걔는 몰라요. 정치를. 이준석이는. 얘가 말한 것은 자기는 2030 남자애들한테 커뮤니티 지지를 받고 2030 남자들만 지지를 받음으로 이대남한테 지지를 받음으로 MZ세대를 갖다가 쓰지 말아야 된다 이래. 지가 이때까지 써먹다가. 그렇죠? 그러면은 2030 남자애들 일부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더니 그들의 총선 영향력이나 대선 영향 이상 뿐이 없어요. 그게 크다? 더 크게 덮으면 그들은 따라오고 그들은 죽기 마련이에요. 98%를 우린 챙겨야지 2%를 갖다가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이가 말하는 이대남, 자기는 이대남의 지지를 받고 그들을 지금 전의대로 가겠다는 게 오늘 또 나온 거야, 이준석이가. 아주 요새 얘가 하는 거 보면 볼상사나워 죽겠어. 그럼 여기서 유승민이가 나오죠. 난데? 수도권, 중도층, MZ세대 지지를 받는 사람은 나야. 근데 그것이, 수도권, 중도권, MZ세대인데, 그 중에서 수도권, 중도권, MZ세대 중에서 민주당 좌파 지지자들이 지금 유승민만 지지한다는 거예요. 일반 보수화 경향이 있고, 또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현실 생활에 바쁜 사람들은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착각인 거야. 그러니 정진석이와 주호영이가 수도권과 중도층과 MZ세대를 잡아야 총선을 승리한다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잡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서 지금 윤석열의 시간이 왔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윤석열이 국정 안정화를 하고 경제는 못 말려요. 경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내년에 그 기준금리 그대로 5% 유지한다잖아요. 내년까지는. 미국이 지금 고용이 실업이 줄지가 않고 고용이 자꾸 늘어버려. 그게 신산업 때문에 그래. 신산업 때문에. 그러니 정치, 외교, 국방, 그렇죠? 안보 이런 데서 윤석열이가 힘을 받고 안정이 되고 치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중도 수도층들도 다시 보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대비되고 그죠? 대척되는 짐이 문재인과 비교를 하고 이재명 민주당 측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서용이 돼요. 고고TV에 굉장히 고급 방송이에요. 생각을 하고 하는 방송이니 좀 정신들 차리시자고요. 그 자극적이고 2030 민주당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제. 그래서 그럼 여기서 윤석열의 도구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의 보도를 기르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거죠.
지금 MZ 세대 뭐 2030 남자 여자 그거 지금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이 제대로 저지랄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폭망하는 과정인데 2030 여자들도 언제까지 민주당 지지할 거예요? 그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 거 그들도 결국은 윤석열 쪽으로 돌려요. 윤석열이 힘을 실어주고 지지율 50%까지만 갖다 맞춰주면은 그 다음에 그 보도를 지고 휘두르는 사람이 한동훈이죠. 한동훈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야. 그러나 대권 주자감은 아니고 대통령감은. 어제 한동훈이가 나는 열심히 분명히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겠다. 당대표, 당 차출론 그것은 나랑 관계없는 소리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선을 그어버렸죠. 그런 거기서 또 이 우파 평론가들이라는 것들이 보수 평론가들이라는 것들이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한동훈을 차기 대권주자로 한동훈을 차기 당대표로 밀었잖아요. 한순간에 없어지네? 그거 TV만이 한동훈은 그렇게 안 된다. 총선까지는 국회의원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동훈의 선을 그었어. 일단 당대표 차출설, 당 진입은 선을 그었죠. 그러면 한동훈이 어제 한 말이 뭐예요? 문재인도 DJ가 북한에다가 불법 송금을 했으면은 특검을 하자. 조사해야 된다. 문재인이가 김대중이가 대북 송금을 했으면은 유감이지만 책임져야 된다. 헌법을 초월한 통치에게는 없다. 그게 노무현이가 문재인을 치면서 노무현이가 김대중의 대북 송금을 조사했으면서 작살났잖아요. 전라도 다 뺏기고 그 국민의힘 걔 누구야? 안철수 힘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기자들이 물어요. 그럼 문재인을 소환할 거냐? 그랬더니 한다. 그 문재인이가 말했잖냐. 문재인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은 당연히 자기도 김대중을 조사할 수분이 없다 그랬으니 문재인이 소환 가능성 기자를 당신인들이 물으니까 나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치겠다. 문재인 치는 순간에 정체 물어갈 거예요. 문재인 치는 순간이. 자, 그리고 이상부만 대할게요. 오늘 뭐 국힘의 공부 모임이라는 뭐 국힘 뭐라 그래? 공감 모임인가? 국민 공감인가? 장제원 권성동 친윤 체제로 뭐 71명이 모였다 그러죠.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걸 갖다가 친윤 세력이다 그러는데 다 친윤 세력이 돼야 돼요. 정권 초기에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친윤 세력이 71명이면은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사설이나 칼럼에서 친윤화가 됐다. 당이 쉽게 말해서 윤석열의 꼬봉이 됐다. 이런 식으로 논설하고 썰을 풀죠. 이건 어느 정당이나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국힘이 민주당 180석보다 115석, 3분의 1뿐이 안 돼요. 115석이나 전체 300석에 이 사람이라도 힘을 모아서 일단은 윤석열을 지지해야 돼요.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분화가 될 거예요. 총선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 71명이 윤석열만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공천을 바라고 이런 것이냐 다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꽂고 이게 싫으면은 그럼 비윤도 한번 만들어 봐. 공부 모임을. 없다는 거죠. 이게 대세예요. 일단은 윤석열 정권의 안정이 들어가고 일단 반열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돼지도 우리가 키워서 잡아먹는 거지. 돼지 새끼 잡아먹고 나면은 돼지 한 마리 새끼 나면은 한 10마리 낳죠? 돼지 개들? 그거마저 없어져. 일단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이 자유파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게 민주당 이관계를 갖다 그대로 쓴다고. 민주당은 지금도 골로 가고 있는데 더 문제가 많은데
친윤 모임 저렇게 해가지고 막 윤석열 당정 독재가 들어갔다. 윤석열이 당은 휘두른다. 비유는 뭐 하냐. 그 장성철이라는 놈이나 자유우파 그 유튜브 몇 명을 보면은 한동훈이가 자기 당대표 차출되는 게 거의 뭐 50% 이상이다. 90%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정치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은 지금 현재 망해요, 국힘은. 그럼 유승민이가 막 서는 거죠. 응? 이 MZ세대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거 누구 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진석이나 주호영이가 김종인 씨한테 좋은 걸 배워서 뭐 이걸 이준석한테 배웠다는데 아니에요. 이준석은 오히려 MZ세대를 갈라치게 하느라고. 그거 다 나왔잖아. 2030 여성 남성 갈라치가지고 난리 난 거. 이게 김종인 씨한테 배워서 중도 쪽으로 가야 된다. 진보 쪽으로 가야 된다. 미래의 정치 세대인 청년층으로 가야 된다. 맞는 거예요. 이건 장제원 애도 심했고 장제원은 그냥 친윤 돼가지고 열심히 윤석열만 보호해. 그까진 인정해 줄게. 고고티브의 아저씨가 이 사람아. 응? 윤석열 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윤석열 쪽으로. 응? 그러면은 MZ세대가 따라오고 40대는 안 따라와. 근데 50대까지 따라와요. MZ세대가 따라오고 중도권, 중도층, 수도권까지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은 기축을 갖다 이쪽으로 돌리는 거고 추를 그 다음에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모든 거를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일 때예요. 국힘은 네 분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 이런 말 나오는 게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아니 문재인 때 이런 말 나온 적이 있어요. 100% 걔네들 다 친문이었지. 그렇잖아요. 국힘은 아직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살아있는 거야. 이준석이 걔가 개곡이라 그랬지만은 윤석열을 엄청나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거라고. 민주당 보면은 과거에 문재인 5년을 보세요. 문재인 비판하는 게 하나도 나왔어요? 당을 비판하는 게 하나도 나왔어요? 없었단 말이죠. 갑시다. 일단은 우리 총선 승리로.